많이 될 것 같아요. 설이나 추석 때 같을 때도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널리 알려져서 젊은 사람들도 시장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상인들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 상품권이 많이 나오면은 장사도 잘 되고 숨통도 트이고 우리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마트에서는 요거 절대 못 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박 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획담당관 소속 임진 사무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세 차례 강의를 통해 경기 지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 화폐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 화폐 정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왜 지역 화폐가 필요한 것인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액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초, 최대 성과에도 어쩐지 경기가 좋아졌다는 체감한다는 목소리는 쉽게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정 초반 정부는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와 매출을 늘리고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표방한 중후반기 비전은 바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OECD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그 결을 같이 하면서 2019년도 예산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간 경제 성장의 달콤한 열매는 몇몇 소수가 독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이 씁쓸한 현실은 통계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시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74만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8.8% 증가하는 동안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7%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무려 5배 이상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는 최상위권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속칭 짤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 학생들의 진로를 따라가 보니 문과도 이과도 결국은 기승전 치킨집이었다.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씁쓸하긴 하지만 크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젠 120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2세, 여성이 87세에 달하는데요. 동시에 직장인들의 체감 은퇴 연령은 남성 52세, 여성 48세에 불과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한 후에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가량 여생을 살아가야 하니 결국 창업을 한번 해볼까 자영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길 하나 사이에 둔 경기도의 한 시장입니다. 오밀조밀 소규모 점포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오가는 손님은 거의 없어 썰렁한 모습인데요. 저 자리는 올해만도 몇 번 바뀌었을 겁니다. 일단 장사가 안 되니까요. 경기도 안 좋고 큰 길가에 마트가 들어오면서 여기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종업원 못 쓰고요. 요즘에 남는 게 없어요. 애엄마랑 둘이 이렇게 장사하다가 배달이 들어오면은 퀵 대행업체 쓰고 나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요즘 힘듭니다. 실제로 한 해 106만여 명이 창업을 하고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73만여 명은 장사를 접고 있습니다. 물론 폐업 신고자 모두가 그의 창업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 대비 폐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인 거죠. 가계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채는 지난해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구마다 쌓인 빚이 무려 8천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영세 자영업 점포의 폐업과 중산층 붕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젠 그 속에서 출범한 민선 7기 경기도의 서민경제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도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해 하나의 예산으로 중적 효과를 내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경기지역화폐입니다. 현재 정부는 물론 60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 전 시군에서 발행되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주체는 31개 각 시군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되죠. 사용지역은 발행 시군 내부로 국한됩니다. 돈을 선순환시켜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성남에서만, 시흥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시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행 규모는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조 5,905억 원입니다. 자발적 구매자에게 발행되는 일반 발행액 7,054억 원과 복지 지출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책 발행액 8,852억 원이 합쳐진 액수입니다. 다음은 발행 형태입니다. 종이형과 IC 칩이 내장된 카드형,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하는 모바일형으로 발행됩니다. 시군에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발행됩니다.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과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와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지역화폐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체별 예상되는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주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각 시군의 공무원입니다. 경제부서는 물론 복지 등 유관부서의 사무와도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종이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군을 포함해 무엇보다도 가맹점 모집이 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 복지 수당을 계좌 이체가 아닌 지역화폐인 지류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역화폐를 어떻게 보관 관리할 것인지, 지급 시기마다 지급 금액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확정된 전입 전출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등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사용처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2015년 기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5,200곳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새로운 가맹점 모집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 휴업이나 폐업이 빈번한 영세 점포가 많다 보니 가맹점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 지출 대상자와 자발적 구매자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구매자의 경우 액면가의 6%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할인 금액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몇 프로 할인해준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현금이나 카드는 어디서는 쓸 수 있지만 지역 카페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저라면 잘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체는 상인입니다. 지역 화폐를 수취할 수 있는 가맹점주로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대부분 나홀로 사장님이신 상인들에겐 현금화 과정이 관건이었는데요. 제가 주로 가게에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가게를 비우게 되질 않아 힘들어요. QR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제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손님이 한두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을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이 가격이고 어느 분은 이 가격인데 제가 그게 헷갈릴 수도 있고 제가 핸드폰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할 시간이 없어요. 이어서 발행 형태별 장단점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형입니다.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중장년층 사용이 용이하며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복지시당 등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금 환전을 위해 상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따릅니다. 카드형의 경우 가맹점 모집 없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가 가장 편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결제 수수료는 부담됩니다. 모바일형은 결제 수수료 절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플랫폼 임대 및 운영 비용이 발생되고 무엇보다 전 연령에 걸쳐 사용하기엔 생소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외면받는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없겠죠.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은 지역 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못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뭐 온누리 상품권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지역 경제를 위한 화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 쓰는 화폐? 예,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만 도는 화폐니까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더 많은 그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이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화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앞선 가운데 아직 지역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상당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돼요. 아니요,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게 불편해서 굳이 찾아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네, 저희 삼촌도 여기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시는데 지역 카페 되게 엄청 좋아하세요. 어디서 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 전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말고 은행에 가서 이제 그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국 점포와 상품 서비스의 선택 권리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겠죠. 경기 지역 화폐는 현재 기발행 중인 4개 지자체를 제외한 26개 전 시군이 올해 4월 이내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31개 전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의 규모는 정책 발행분, 일반 발행분을 합쳐 올해 총 4,962억 원입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상인의 자구 노력은 물론 골목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로 복지수당이 나간 2016년부터 관내 중소상인분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지역화폐 발행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다 보니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는 지역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은 곧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되는 경제 환경이 만들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 중소상인의 매출 증대에도 많은 부분을 기여하게 된 것을 상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 화폐를 통해 조금이나마 중소상인분들께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다면 함께하는 세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역 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지역 화폐의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대책을 살펴보고요. 더불어 지역 화폐 플랫폼 운영 체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